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예, 우리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누가 빌런이냐 이거 가지고 예, 상당히 논란이 오갔습니다. 오피스 빌런 퇴치법, 오피스 빌런, 예, 사무실의 악당. 네, 네. 예, 뭐 용어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이제 오피스 빌런이란 말이 네.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 악당 말 그대로 네. 오피스와 빌리안의 그 이제 그 합성어인데 이제 조금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악당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가끔 그런 영어적 표현을 쓸 때 좀 네. 부담스러우니까 참 비난은 하고 싶고 네. 무언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원색적으로 들리기보다는 좀 조금 돌려서 네,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때 그때 이제 외국어를 차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오피스 빌런도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포럼을 하나 했었는데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포럼의 이름을 뭘로 할까, 무엇을 할까. 결국은 오피스 빌런과로 제목이 갔어요. 아, 그래요?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재 뭐 그 문제가 또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것도 네네. 포함이 되고. 가장 강하게 포함되고요. 예. 또 거기는 또 다른 유형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런이 예. 항상 우리는 강자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괴롭히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이 또 권리 남용형이라고 해서 권리남용형.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너무 많이 하시는. 막 네, 바쁜데. 네. 예, 본인의 어떤 뭐 휴가나 이런 거는 딱딱 네, 챙기는 뭐 그런 유형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피해자니까 난 네.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제도를 너무나 집착적으로 이제 그 고수하시면서 이제 그 선을 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선을 넘는 분들이 되겠죠. 권리남용형도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예. 네. 그럼 5시 59분 뭐 58초에 나는 무조건 나가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 4분에 나가게 됐으니까 나는 뭐 지금 당신 규정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참 그렇죠. 골치 아프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곳에서 이제 사실 법률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제도나 규칙이라고 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피해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규칙을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오면서 요구하고 조직에 요구하고 끝까지 막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또 다른 유형의 이제 빌런으로 또 구분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강자, 약자 그리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모두 뭐 누구나 다 빌런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빌런은 행동이 상습적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은 상습적이죠. 상습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괴롭히는 것이 도구. 화를 내고 막말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도구. 네. 그러니까 이제 도구는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라고 하는 건 도구는 자주 쓰기 때문에 도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사를 남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자체로 그냥 도구화해서 괴롭히거나 고성내거나 아니면 또 권리남용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양쪽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런 오피스 빌런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학문적으로 정의한다기보다는요. 그러면 뭐 일을 함께 했는데
뭐 얹혀간다거나 얹혀가면서도 계속 남 탓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빌런. 그럼요.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빌런 해당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프리라이더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무임승차자. 예. 근데 무임승차자가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무임승차. 그리고 우리 모두는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무임승차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매번 운전자가 되고 매번 그다음에 요금을 충실히 많이 내고 승차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임승차가 자기의 생존 전략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무임승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타인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자기 것처럼 그렇죠. 취해버리는.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거 굉장히 조직이 병들고 예. 주위에 있는 타인의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 뭐 이런 것도 연구 많이 하거든요. 최악은 누굽니까? 최악의 빌런은 유형으로 봤을 때. 최악의 빌런은 혐오, 괴롭힘.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예. 그리고 최고로 그러니까 빈번한 타겟을 그러니까 주 공격 목표를 약자로. 그중에 약자 중에 착한 약자. 이게 최악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시오패스로 간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시오패스적이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고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냐? 약자가 아니라 착한 약자. 제일 싫어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조직의 리더분들이나 이제 조직을 총괄하는 분들께 같이 잘못했는데도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는 경우가 의외로 조직에서 많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냥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게다가 양심적이고 죄책감도 있고 게다가 또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좀 뒤탈이 없으니까 처벌을 해도. 그래서 조직이 자주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더 많이 처벌하거나 더 많이 징계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아요. 그렇군요. 뒤탈이 없으니까. 이러면 이제 조직이 병들어가고 이 오피스 빌런들이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내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생기죠. 사장님들 오늘 이야기 좀 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르첼라 님이 그런 빌런들을 굴복시킬 방법. 그러니까 퇴치법. 있습니까?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아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요. 일단은 이런 빌런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건 법률가와 저희 심리학자 모두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인식을 시켜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피스 빌런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다양한 종류의 괴롭힘에 상대방이 침묵하면 내 방법이 정당화되고 있고 내 방법은 옳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봐도 옳지 않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자기가 정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옳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조직 내에서 헛소리가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끙끙 앓고 있고 좀 시간이 뒤로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작은 반응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반응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이 흐름들이 뭐냐면 실제로 실험 연구를 해봐도 그런데요.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기의 사소한 결정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활력을 찾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최대한 내가 결정을 할 때는 제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무관한 일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그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자기가 당한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일단 배제하고, 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괴로웠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하시기보단 그 사람이 네, 그렇죠. 예. 객관과 주관을 구분해서 객관을 먼저 아주 상세히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주관을 다시 상세히 열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객관, 주관 혹은 사실, 감정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 사실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관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지하고 그다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조치를 조직이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지하게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보여야 되고요. 예. 인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식시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조치는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대응이 된다는 건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반응과 결정은 항상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심각하다. 이 문제는. 근데 결정은 섭부르지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관리하는 분들이 임하셔야 되겠죠. 그 오피스 빌런이 본인은 혹시 나는 빌런이 아니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나는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빌런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럼요. 사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네. 최 기자님도 조금 뜨끔뜨끔하실 때 있죠. 저는 뜨끔 안 해요. 안 하세요? 전혀 뜨끔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눈에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밖에 제작진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혀 뜨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있죠. 네. 네. 이제 제가 소시오패스 얘기도 해드리고 뭐 직장 내 괴롭힘 얘기도 해드리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야, 나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 자체가 네. 최악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최악은 양심과 아니다. 죄책감과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자기 모니터링 능력이 있으니까요. 뜨끔한 거 아시죠? 저는 늘 뜨끔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로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군요. 네, 진짜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진짜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그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네.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머리로 알아도 가슴으로는 절대로 모른 척하고 오랫동안 외면해 온 사람들이라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걸 정당화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자기 정당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셔도 되죠.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죠. 네, 네. 그래서 사회생활이 처음이야. 네. 직장생활이 처음이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도 조직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이런 컨설팅은 굉장히 좋구나. 네. 그죠? 기업들이 이런 컨설팅 많이 받는 이유가 있네. 그렇죠. 예. 게다가 우리는 부모 되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막 서로 서툰 거야. 네, 네. 예. 그래서 또 부딪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 그럼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나도 사장 처음 해봐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변명이 되겠죠.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차츰 성숙해 나가는 그런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지금까지 안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돌발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목간 지점 4차로